자, 보자. 고전산문 8번 갈게요. 근데 나는 고전산문 8번은 이게 배우는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해. 너희도 이제 아는 사람은 또 알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원작 소설이 있어요. 이 원작 소설은 그 이름도 유명한 이 정도 하면 그렇지. 얘기를 해줘야지. 요 책이야. 근데 요 원작을 재구성한 거지. 이 재구성했을 때는 판소리개 소설. 너희 기억에는 아마 판소리개 소설이 흥부가, 흥보전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개 소설만의 어떤 서술상 특징에 선생님이 오늘 다 파란 색깔로 체크를 조금 해놨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표현상 특징이 너무 중요해서 판소리개 소설만 칠 수는 없었어. 내가 그건 나중에 좀 구분을 지어 드릴게요. 자, 어쨌든 파란 색깔은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을 다 체크를 해놨고 재구성을 할 때 판소리개 소설로 했다라는 게 조금 포인트야, 얘들아. 지금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 적벽가라고 돼 있죠. 근데 봐봐, 삼국지는 우리가 대부분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뭐 만화로도 접하고 책으로도 접하고 너무 많이 이야기로도 접하고 익숙할 텐데 유비 간호 장비가 나오고 걔네가 막 전쟁을 하고 얘들아 대부분 그 배경이 어디야?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영웅들의 이야기,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다뤄지는 이야기라면 야, 이걸 재구성한 게 무슨 소설이라고? 판소리개 소설. 판소리개 소설은 주로 누가 즐기고 놀았던 거지? 평민들이 즐기고 놀았던 거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너무 관점이나 이런 게 독특한 게 뭐냐면 일단 조선이 배경이야. 그리고 누구 중심이냐면 평민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평민이 중심이라는 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왜 사극이나 영화 같은 거 생각을 한번 해봐봐. 전쟁 영화 같은 거, 전쟁 사극 같은 거, 뭐 이순신 장군 뭐 토대로 하는 그런 사극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장군들이 회의를 해. 우리 내일 저쪽에 쳐들어갈 거야. 전하 3천만 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 3천만 군사를 이렇게 데려와야 된다고 해. 그래, 알았다. 그 정도 필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되게 간단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잡아오고, 너 잡아오고, 너 잡아오고. 백성들을 징병하는 거야, 강제로. 사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개개인의 사정은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지. 보통은 전쟁 영웅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가 다뤄지고, 그치? 근데 요거는 그들의 입장인 거야.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이 너무 중요해. 원래 원작에서는 군사 1, 땅을 파는 군사, 활을 쏘는 군사 이런 식으로 보통 명사로 명칭이 조금 나온다면은 요거는 지금 평민 중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물론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 군사들 한 명 한 명의 그 사연이 되게 디테일하거든. 한 명은 그래. 내가 있잖아 너무 갑자기 끌려오느라고 있잖아. 내가 길에서 또 까치를 키웠어요. 반려까치야. 반려까치를 또 놓고 왔어. 그 까치가 너무 보고 싶다. 나 너무 서럽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군사는 또 뭘까? 나 고향에 있는 내 와이프. 나만 믿고 살고 있었는데 너무 보고 싶어. 걔네 지금 어떻게 살까? 강제로 그냥 갑자기 끌려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웅들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그러니까 영웅들의 어떤 화려한 능력, 그리고 굉장한 이제 활약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갑작스럽게 징병돼서 군사로서 싸워야만 하는 평민들의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 희생정신 또는 서러움,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 읽을 때 와, 이건 대체 누가 썼을까 너무 궁금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에 이런 걸 쓸 수 있었을까? 자, 그리고 여기 이 영웅들 중에서 특히 우리의 오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조조야, 조조. 이 조조가 이 원래 원작에서도 그냥 영웅이야. 그냥 일반적인 영웅, 그냥 일반적인 영웅으로 좀 그려져요. 뭐 힘도 있고, 뭐 지략도 있고, 좀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그냥 장군이야, 장군. 그래, 어렵도. 자, 어쨌든, 그래서 일반적인 영웅인데, 여기서의 조조는 좀 달라. 여기서는 일반적인 영웅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온갖 부정적인 것들은 다 보여줘. 이게 여기서의 이제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첫 번째, 부하를 너무 막대해. 그리고 너무 오만하고 교만해.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리고 이거 부하들의 어떤 증언들이 나와. 이랬는데 걔가 이랬어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모든 걸 토대로 봤을 때 굉장히 조조가 어리석고 부정적으로 그려지거든. 이거는 판소리개 소설이 보여주는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왜? 판소리개 소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희화화를 깔고 있어. 희화화의 종류에는 우리도 알다시피 해하, 그리고 풍자. 훌륭한 장군인
이 지배층을 어떻게 그려낸 거야? 부정적으로 그려내. 되게 멍청하게 그려내, 얘들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웃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게 풍자가 다 또 들어있다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전체적인 줄거리만 한번 싹 훑고 선생님이랑 좀 같이 볼 건데, 일단은 제일 처음에 여기서부터 볼까, 얘들아? 149페이지 한번 펼쳐봐. 149페이지. 자, 149페이지를 조금 보시면은요, 선생님이 이제 적벽가랑 삼국지연이 이제 비교해 놓은 거 좀 갖다 놨어요. 얘들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랑 파랑 색깔부터 좀 읽어볼게요. 삼국지연에서는 일반 군사들이 80만 대군 또는 3천 군사 혹은 땅굴을 파는 군사 같은 집합명사로 등장하지만, 집합명사에다가 밑줄 한번 치시고요. 자, 회색깔 적벽가에서는 전쟁터에 억지로 끌려와서 참전하게 된 일반 군사 한 명 한 명에게 밑줄, 한 명 한 명에게 생생한 목소리 부여에다가 밑줄 치시면 됩니다. 이 효과는 뭐냐? 노란색으로 갈게요. 이는 역사의 주인공은 전쟁을 일으키는 조조 같은 영웅들이 아니라 전쟁을 온몸으로 치러내고 살아남은 군사들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게 너무 훌륭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옆에 아래 표를 조금 보시면은요,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이제 조조에 관해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조조의 모습 보자. 간사한 꾀가 많은 영웅. 그래도 좀 이렇게 똑똑한 애로 좀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근데 우리 적벽가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얘들아. 그리고 우리 주인공은 뛰어난 장수가 삼국지연이라면 적벽가에서는 회색깔 무명의 군사들까지도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분홍색이야. 우리 조조가 어떤 인물이라는 거? 이기적인 인물. 야, 근데 이렇게 지도자가 이기적이면 밑에 있는 군사들이 어떨까? 환장하는 거지. 너무 힘들거든. 아니, 같이 이기적이면 그 팀은 이제 빠개지는 거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아직 안 지나갈 거야, 얘들아. 그 페이지 그대로 갈 거예요. 위에 이제 4번에 보기 박스 보입니까, 얘들아? 네, 이 보기 박스에 대해서 이 분홍색, 조조가 지닌 부정적인 면모. 자, 자신의 부하를 대하는 어떤 모습? 비인간적인 모습. 자, 이따가 우리 전반부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쌤 봐봐. 조조가 되게 오만방자해.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쳐들어가기 전에 자기 이제 진지를 쫙 꾸며놔. 진지라는 건 자기 이제 구역이지. 전쟁 구역. 여기 구역을 쫙 꾸며놓고 술 먹고 막 놀고 있어. 그러면서 막 의기양양하는 거야. 근데 그 의기양양할 때 갑자기 어디서 까마귀가 까까 울면서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 까마귀 울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아침도 아닌데 뭘 저렇게 까마귀가 울면서 날아가지? 했더니 뭐 장군들이랑 그 까마귀를 통해서 뭐 노래를 지어 불러. 그걸 보고. 그 노래를 막 지어 부르는데 걔네끼리는 즐겁거든? 근데 어떤 한 군사가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요. 너무 부정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좀 갑자기 막 좀 흥을 깨서 어떻게 하냐면 창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게 바로 뭐야 이거 자신의 부하를 대하는 어떤 모습? 비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부하들의 진술은 이따가 개개인의 이야기로 조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 이유가 얘들아 중요해. 대의가 아닌 조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말을 할게. 누구끼리 싸우냐면은 얘들아, 자, 앞에 보세요.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얘네가 초청한 사람이 누구지? 제갈량. 얘네끼리 원팀. 요 원팀 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조조가 붙는 거야, 지금 얘들아. 여기 우리 부분에서. 지금 이 적벽가는요, 삼국지연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적벽대전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조조랑 싸우는데 얘네가 누가 봐도 우세하거든. 그지? 근데 조조는 착각해. 자기가 더 우세하다고. 그래서 밑에 있는 부하들이 불안해하는 거야. 훨씬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지 않아? 근데 그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 누가 봐도 얘네가 이길 건데 얘가 준비를 안 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얘들아. 이해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유연아 잠깐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볼래? 요 유비 관우 장비 대 조조가 이제 싸우는 거. 근데 당연히 이제 여기가 지지. 근데 얘가 지금 여기랑 안 붙고 우리 적벽대전은 다른 쪽이랑 붙을 거야, 얘들아. 그 다른 쪽이랑 붙는데 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조조가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전쟁을 왜 하는 줄 알아? 세계의 기존 질서 뭐 기본 질서라고 해도 돼요.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얘들아, 세계의 기본 질서를 지킨다라는 거는 좀 크게 말하면 평화 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저기 미국에 계시는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근데, 자, 세계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전쟁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표면적인 이유야.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니? 근데 얘가 이걸 말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있잖아. 우리가 지금 나 얘네 땅에 쳐들어갈 거거든. 근데 얘네 땅에 왜 쳐들어가냐면 거기에 이쁜 여자 2명이 있어. 근데 그 이쁜 여자 2명이 하필 얘랑 결혼을 했네? 내가 근데 얘네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 내 말이면 다 따라야 되지? 그래서 얘네 땅 차지해가지고 그 여자들이랑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두 번째 뭐야 이거는 남의 여자를 어떻게 한다? 빼앗기는 거야. 근데 너희 잘 생각해봐. 남의 여자를 빼앗는다? 야 그것도 어떤 여자? 결혼한 여자를 빼앗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 어떻게 말하면은 이 세계에서 지켜야 될 아주 가장 일륜적인 기본적인 질서를 지가 뭐하고 있는 거야? 어기고 있는 거야. 사실은 난 이 기본 질서를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요거는 무슨 뜻이냐? 지가 지금 어기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요게 뭐다? 이면적인 것이다.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조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전쟁이라니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대체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인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런 장면이 이제 또 나와. 그래서 밑줄 신문 뭐라고 돼 있어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대의가 아닌 조조의 개인적인 이의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면모들이 드러납니다. 특히 조조는 기존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 한다면 방금 말했었죠? 전쟁의 정당성을 표면적으로는 주장하지만 실제로는요, 남의 여자 빼앗는 그 인륜과 같은 그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다 내용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냐. 무의미한 침략 전쟁에 대한 비판적 시각. 그리고 또 하나. 백성들의 입장이잖아. 우리는 이런 지도자 싫어요. 제발 이런 지도자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바로 앞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48페이지. 자, 148페이지에 우리가 빨간색 박스 한 번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갈게요. 의형제를 맞은 네모 박스들,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제갈공명. 요 네모가 원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네랑 지금 누가 싸우는 거야? 조조. 네. 조조가 남쪽을 징벌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일으킵니다. 조조의 군사들은 남정길에서 각자의 서러움을 늘어놓는다. 이 부분이 우리 회색 파트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조조의 선봉 부대는 와우, 제갈공명한테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그리고 장판교에서도요, 장비한테 졌어요. 제갈공명은 오나라의 손건과 주유에다가 괄호 한번 묶어주세요, 얘들아. 오나라의 손건과 주유, 바로 여기야. 얘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오나라야. 오나라의 누구? 손건, 주유. 얘네 여자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내용이. 자, 손건과 주유를 설득해서 조조와 적벽대전을 벌이게 하고, 조조는 적벽대전에서도 어떻게 해요? 패해요. 근데 패하는 장면까지는 우리 발췌되지는 않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나중에 퇴각하는데 퇴각할 때도 목숨이 위험해. 근데 거기서 막 빌고 엄청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해서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안 넘어갈 거예요, 얘들아. 자, 파란색 박스에 선생님이 체크를 잘 해놨어요. 회색 파트는 뭐예요? 원작 소설이 영웅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 작품은 이름 없는 군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그들의 서름과 고통을 드러내는 거 우리 다 회색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데 허세와 위선으로 가득 찬 기득권 세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식을 표출한 거는 우리가 분홍색으로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밑작업은 다 마쳤기 때문에 내용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14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46페이지.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이거 판소리계 소설이니까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었지, 얘들아? 판소리계 소설만의 어떤 문체, 드러나는 것들 좀 파란색으로 체크해놨습니다. 때는 12년 11월. 날은 맑고 파도는 고요하다. 조조는 사기를 진작하자. 부하들의 우와 이거 하고자. 단어가 너무 원초적이었죠? 자, 하고자 큰 잔치를 벌이는데 술 거르고 떡 치고 소 잡고 돼지 잡고 개 잡고 닭 잡아서 이거 뭐 느껴지지 않아요?
그치. 이렇게 열거를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리듬감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거 판소리 사설의 어떤 문체가 되겠지, 얘들아. 우리 거기 근데 여기 좀 디테일하게 잡고 갈게요. 기억 파트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선생님 써놨지, 이미. 동일한 어휘를 나열했다. 동일한 어휘는 뭐가 있을까? 많이야. 이해됐어? 비슷한 소재를 나열한 건 뭐가 있을까? 술, 떡, 음식들이죠? 소, 돼지, 개, 닭, 동물들이죠? 그래서 동일한 어휘와 비슷한 소재를 나열했다. 꽤나 디테일하게 선지가 나와 있어. 선생님이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얘들아. 알겠죠? 자, 이래서 조조의 행동을 부각하는 거야. 조조가 지금 막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사기를 진작하자 뭐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였단 말이야. 전쟁을 앞두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괄호 부분은요. 그 전쟁터를 화려하게 막 꾸며놓은 거야, 얘들아. 그 부분을 막 그냥 묘사해놓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해됐니? 자, 빠르게 읽어볼게요. 쇠사슬로 묶은 전선강 중앙에 두둥실 띄우고, 자, 황금 대자 커다란 깃발을 앞세우고, 양편 전선 수백 척으로 수체를 만들고, 그리고 1000명의 국로수, 이게 활을 쏘는 그 부하들, 군사들을 사방에 매복시켰다. 자, 수체는요, 물 위에 띄운 진영이라고 각주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조조의 거동 좀 보소.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너희 판소리개 소설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춘향이가 막 울어. 그때 월매 하는 말 좀 들어보소. 이런 식으로 뭔가 서술자가 이제 개입을 해서 말을 해준단 말이야, 얘들아. 이해되니? 이건 꼭 마치 관객들한테 말을 건네는 투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판소리 문체 중에 큰 특징이야, 얘들아.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기억하고 니은 있죠. 둘 다 기억, 니은 땡땡 하시고요. 판소리 문체라고 써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조조의 거동 좀 보소 라고 얘기하는 건 봐봐. 지금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지? 조조가 꾸며놓은 잔치판, 그 잔치판에 대한 풍경을 쫙 열거하다가 그때 그 안에 있는 조조 좀 보소 하면서 이제 조조의 어떤 외양에 대한 묘사가 쫙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관객들한테 장면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잔치 벌이는 그 공간에 집중하다가 자연스럽게 조조한테 이끌어지도록.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기다 선생님이 써놨죠. 수체를 묘사하는 파트에서 조조의 외양을 묘사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표지가 어디다? 말을 건네는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역할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 외양 묘사하는 부분은 늘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현상 특징만 집중하시면 돼요. 붉은 두루마기에 옥대를 차고 금관을 쓰고, 여기도 또 열거네요. 어디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데, 그 좌우에 모신 황금 투구를 쓰고, 장수들이 황금 투구를 쓰고, 비단 옷을 입고, 칼도 차고, 차례로 벌였는데, 동산에 달을 오르니 대낮가만 어환하대, 얘들아. 이런 풍경을 조조가 딱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길 것 같아. 자신감 뿜뿜. 이걸 본문에서는 호기롭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장강 일대에 맑은 강물이 펼쳐놓은 듯, 남강산 고운 봉우리에 병풍을 두른 듯, 아름답게 그지없다. 동쪽으로는 시상, 서쪽으로는 하구, 남쪽으로는 번성, 북쪽으로는 오림이라. 열거죠, 이런 것도. 자, 조조가 사방을 돌아보니 너무 드넓게 펼쳐져 있어서 호기가 절로 난다. 호기가 절로 난다에다가 밑줄, 얘들아 고전소설 읽거나 현대소설 읽을 때 인물들의 어떤 정서가 직접 표출된 부분이 있다면 꼭 체크를 하세요. 왜? 정서를 잡는 게 이야기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는 첫 번째 시작이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계속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호기로우니까 자랑을 좀 하고 싶었나 봐. 조조가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창을 딱 빼들어.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 이 괄호 부분은요, 자기가 여태까지 이긴 얘기 할 거예요. 나는 이 창으로 황건적을 무찔렀고 여포를 붙잡았고 원수를 면했고 원소를 거두었다. 북쪽으로는 요동까지 쳐들어갔고 남쪽으로는 유종을 무릎 꿇렸지.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천하를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니 까닭은, 자, 지금부터 대의가 나옵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대장부의 큰 뜻이었다. 사해를 평정했으나 아직 얻지 못한 것이 강남이니, 강남 우리가 아는 강남 아니고요. 강의 남쪽을 얘기합니다. 거기 선생님이 뭐 중국 양쯔강 남쪽이라고 써놨는데요. 그거 필요 없어. 어디가 중요해? 손건이 지배하는 지역이다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손건 앞에 보세요. 여기 있네, 여기. 손건이, 자, 이거야. 대의로는 나 이렇게 했거든? 근데 앞으로 내가 남은 일은 여기 또 차지할 일이야. 여기 왜 차지하려고 한다고? 여자. 손건의 여자 뺏으려고요. 자, 읽어볼게요.
백만 장병을 거느리고 여러 장군의 힘을 입어 강남을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다. 강남을 얻으면 따로 또 좋은 일이 있다. 이제 말할 거야. 개인적인 이익. 강남 교공의 두 딸은 미인이야. 하나는 손책에 쳐, 다른 하나는 주유의 와이프가 되어서 내가 항상 속상하다. 강남을 얻은 후에는 반드시 이 교녀, 그 교공의 두 여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동작대에 데려다가, 자기네 진영에 데려다가 봄바람 맞으며 데이트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선생님 필기 분홍 색깔 박스 보입니까, 얘들아? 아슬아슬하게 다 그래도 나오기는 했네. 자, 표면적인 이유와 이면적인 이유, 공적인, 사적인 다 선생님 다시 하게 필기해놨고 아까 설명했으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희는 외워야겠죠? 그리고 나만을 가리키며, 자, 여기는 좀 중요해. 아까 내가 초록 색깔은 체크를 안 했었잖아. 그치? 초록색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수업 들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하셨는지 꼭 체크해. 너 여기 이해하고 왔니? 이 초록색 파트? 네. 잘했어요. 자, 한참 생각하기 있어? 자, 안 꺼내도 돼. 할게요. 주유와 노숙은 천시를 모르느냐. 내 군사가 거짓 항복했고 네 복심이 되었으니 하늘이 도움이요. 여기 너희 이해되니?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이거 백그라운드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너무 안 해놓고 뒤에 문제 선지에서 물어봐. 되게 디테일하게. 선생님 일단 오늘 얘기를 조금 한번 해줄게요, 얘들아. 자, 지금 누구한테 쳐들어가고 싶다고? 손건과 주유한테 쳐들어갈 거야. 근데 얘가 쳐들어가기 전에 얘네한테 누구를 보내냐면은 첩자를 보내. 첩자 2명을 보내요. 그 첩자 2명을 얘네한테 보내서 거짓으로 뭐하게 만들었다고? 항복하게 만들었다고. 거짓으로 항복하게 만들어서 얘네 밑에 들어가게. 그래서 얘네를 부하로 삼아. 그럼 얘들은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될까? 이 친구들이 다 여기서 알게 된 내용을 누구한테 전달할까? 조조한테 막 전달하는 거야. 이게 스파인 거야, 스파이. 그래서 조조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봐봐. 주유와 노숙은, 미안해, 얘들아. 손건인데, 미안해. 주유와 노숙. 이게, 주유와 노숙이 누구냐면, 손건의 부하야. 이해됐죠? 그리고 첩자가 누구한테 들어간 거야? 얘네한테 들어간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조조한테 이제 일러 바치는 거야, 얘들아. 몰래. 근데, 조조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봐봐. 주유와 노숙은 천시를 모르냐, 하늘의 흐름을 모르느냐. 지금 대세는 누구다? 대세는 조조다. 지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 군사들 거기 써놨죠, 얘들아. 체중과 체원대 이름이 안 나와서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내 군사들이 송건 편에게 거짓 항복을 했고, 너희의 복심이 되었으니 너희의 신하가 되었다, 이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다 꿰뚫고, 유연아, 나한테 다 알려주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거는 하늘이 돕는 거야. 앞에 봐. 거짓으로 항복했는데 너희의 부하까지 되었으니 이건 누가 돕는 거다? 하늘이 나를 돕는 거다. 너희는 지금 하늘의 흐름을 모르느냐, 대세를 모르느냐. 요 멘트야. 근데 여기서 반전. 얘네가 다 알아. 얘네가 첩자로 들어온 걸 알아. 아는데 그걸 역이용하기 위해서 모른 척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일러바치는 내용이 뭐였을까? 다 가짜였겠지. 불리한 내용들이었을 거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 이 작품에서 조조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멍청하게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설명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 얘들아. 학교에서 이 정도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됐어요, 얘들아. 뭐라고? 아직 써봐. 네. 자, 그래서 요 멘트가 이 정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을 거란 말이야, 얘들아. 초록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유와 노숙은 하늘의 흐름을 모르느냐. 대세는 나다. 내 군사가 거짓으로 항복하여 너의 신하가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돕는 거다. 라고 되게 지금 자신만만해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선생님 필기 빨간색. 주유는 거짓 항복임을 알고 있는데 모른 척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어. 멍청이 조조는 모른다라고 선생님 써놓은 거야. 필기 이해됩니까, 얘들아? 그러면서 하고를 가리키며 유비와 제갈량은 어찌 그리 하드나요? 태산을 흔들려는 개미와 같은가? 비오고서 태산을 흔들려는 개미야.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지금 유비와 제갈량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보다 누가 봐도 뛰어난 인물을 저렇게 천시하고 있는 조조의 오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홍색은 다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조조가 한참 장담할 때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남쪽 하늘을 향해 깍깍 울더니 조조가 물어서 아이 어떤 까마귀가 밤에 이렇게 울어? 그 좌우장수가 대답하기를 달이 밝아서 새벽인가 해서 나무를 떠나면서 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봐봐. 노래를 지금부터 부를 거야. 갑자기 막 자기 자랑하고 있는데 까마귀가 깍깍 날아가니까 아니 이 밤에 잠을 자야지 저 까마귀를 왜 울고 날아가고 있어 하니까 달이 밝아서 아침인 줄 알고 나뭇가지를 떠났나 봐요 하면서 얘네가 노래를 지어 불러. 근데 그 노래 내용이 조금 별로야. 노래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까마귀가 날아갔는데 숲을 몇 바퀴 돌아도 앉을 나뭇가지 하나가 없는 거야. 그럼 자 의지할 데가 있어 없어? 까마귀 입장에서 없어.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지? 시험 앞두고는 우리가 재수없는 말도 함부로 안 하잖아. 뭐 예를 들면 미역국을 안 먹는다든지 미끄러진다는 단어 쓰지 않는다든지 막 이런 속설들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큰일을 앞두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재수없는 내용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지들끼리 즐기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그 까마귀, 우리 요 노래 좀 중요해서 할게요, 얘들아. 이 노래에 대해서. 이 까마귀 노래에 대해서, 조조와, 잠시만요. 잠깐만. 야, 이거 한 번만 눌러줄래? 네? 합시다. 노래에 대해서 조조와 누구라고 얘들아? 그의 장수들은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내용에 좀 관심을 두지 않고요. 자기들이 지금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다는 그 행위 자체만 좀 기준을 둬. 그래서 내용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흥겨운 거야, 지금. 이해돼요? 네. 그럴 수 있어. 근데 요때 다른 부하가 이제 나타나서 말해. 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너희가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부르고 노는 그 내용이 조금 그렇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비행기 추락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 그거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비슷한 느낌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선 어때? 좀 짜치지. 우리 되게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까마귀 노래 내용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내용이 너무 좀 불길한데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얘는 즐기지 않고 흥을 오히려 깨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 조조가 어떻게 했다고? 갑자기 또 흥을 깼어? 하고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잠깐만, 올 사람이 또 누구 오셨니? 학부모님이니? 네. 볼게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조가 얘를 어떻게 했다. 네가 뭔데 지금 우리의 즐거움을 깨? 하고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근데 여기서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다른 장수들이 놀라. 저렇게까지 무자비하다고? 우리가 모시는 이 상관이? 너무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기 싫을 거 아니야. 그치? 요런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부분 부정적인 면모니까 선생님 원래 무슨 색깔 칠해놨어야 돼? 분홍색. 근데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이유는요. 구분을 좀 하라고. 위에 사건하고 밑에 사건이라. 그래서 원래 이 부분도 분홍 색깔로 부정적인 걸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거 맞아요. 하지만 약간 노래 파트로 부정적인 거 보여주는 거는 선생님 다 노란색으로 해놨습니다. 이해됐죠? 구분하세요. 자, 조조가 크게 웃고 교만한 기운을 잔뜩 내며 노래를 지어부르는 아까 까마귀 날아가는 장면 보고 노래를 불러. 노래 내용 한번 들어봐. 술을 잡고 노래하니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야, 벌써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어. 아침 이슬 같은 삶. 얘들아, 삶이 이슬 같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초로 인생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초로 인생. 초로가 이슬 같은 인생이야. 이게 뭐냐? 아침 이슬 어떻게 되지? 아침 해 뜨면 떨어지거나 없어져, 말라 없어져, 증발해. 그냥 없어지는 삶이거든. 되게 허무한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있는 거야. 살날이, 야, 지금 전쟁 나가야 되는데 살날이 뭐야, 얼마 남지 않았어? 달이 밝아, 별은 드문데 까마귀가 남쪽으로 날아가도다. 숲을, 야, 얘네 지금 어디 쳐들어가야 되지? 강의 남쪽. 근데 남쪽으로 간 까마귀가 숲을 3바퀴 돌아도 의지할 데가 없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완전 진퇴양난에 빠지는 자기의 앞길을 암시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자, 여기서 노래 내용을 보니까 참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 무상이다, 이런 내용이지.
근데 선생님 봐봐. 조조는 실제로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지. 아까 전에 내가 여기 왜 쳐들어간다 그랬지? 예쁜 여자 얻어서 행복하게 데이트하면서 살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노랫말은 어때요? 자기 속마음하고는 반대지. 그래서 이 노래 자체 인생무상이 반어법이야. 근데 이거를 체크하지 않으면 니네가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어쩌고저쩌고 하면 모를 수 있어 얘들아. 이해되니? 근데 이게 또 뒤에 선지가 또 반어적인 표현이 나와서 오케이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와 그랬어요. 자 어쨌든 갈게요. 그래서 거기다 선생님이 파란 색깔로 반어라고 체크해놨죠? 이게 왜 반어예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지? 거기 분홍색. 아 여자랑 같이 즐기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놀고 있어. 노란 색깔 가겠습니다. 좌우의 장군들이 화답하고 한참 서로 즐긴다. 흥이 무르익을 때 양주지사 유복이 나서서 말한다. 그 다른 신하예요. 아까 이제 곧 찔려 죽을 거야. 대군의 기세가 상당하고 여기서 대군이 누구야? 조조 그렇지. 장수들이 명을 받들 때 승상이 지은 노래가 불길합니다. 승상이 누구야? 그렇지. 이해됐어요? 이게 웬일이오? 달이 밝아 별이 드물고 까마귀가 남쪽으로 날아가도다. 숲을 세 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데가 없다. 내가 뭐라고 써놨지? 고립, 절망, 패배를 암시하는 거야. 이런 말씀은 너무 상서롭지 아니하오. 얘들아 여기서 고전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 상서롭다. 상서롭다라는 건 좋은 기운. 그럼 얘들아 상서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조가 빡쳐서 소리 지르며 내 속의 흥을 니까지 감히 깨느냐 하고 창으로 찌르니 좌중이 놀란다. 비인간적인 면모 분홍색이었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메인. 이제 우리 회색깔이 등장해. 이 작품은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유연아? 우리 군사들 한 명 한 명에. 괜찮나요? 자, 중략 부분 줄거리 가겠습니다. 전쟁을 앞둔 조조의 군사들은 각자 돌아가며 고향을 떠나 전쟁터로 끌려온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하는 마음, 원망에다가 밑줄,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자, 옆에 빨간 필기는 이미 설명한 거라 패스하고 너희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옆에 무슨 울음소리. 자, 여기서 이제 또 기억을 해야 될 거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회색깔로 라지 A, B, C, D 써놓은 거 보이세요? 네. 왜? 잘 나오고. 아니야 웃기지 마. 너 수업 시간 얼마나 지났는지 그거 봤지 지금. 자 보자. 이거 라지 A, B, C, D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병사들 개개인에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 그냥 어떤 한 군사가 번거지를 쓴 군사가 국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희랑 이제 소통을 할 때 아까 그 처음에 말한 애, 두 번째 말한 애 이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거든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A, B, C, D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자, 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야. 얘네가 지금 막 그러면서 노래 짓고 놀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고 막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울음소리가 하나가 들리는 거야. 재수 있어? 없어? 재수 없지. 뭐야? 어디서 들리는 거야? 근데 아무 데서도 그 울음소리의 어떤 그 근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보였냐면 그 울고 있던 애가 너무 조그매. 너무 왜소해. 애기는 아니고요. 그냥 내가 너무 그랬지? 그냥 성인인데 왜소한 거야, 얘들아. 근데 쭉 찾아보니까 저기에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는 애가 하나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이제 막 가. 장수들은 아니고 이제 군사들이라요. 가서 야, 니 여기서 왜 울고 있어? 아이고, 너 진짜 쥐새끼만 하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조심할 거. 외형을 가지고 조금 조롱하고 놀리는 말은 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얘기해. 그 쥐새끼 같은 요 쥐 뱃속만한 창자에 어떤 서러움이 들었는지 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울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거. 조롱한 것은 맞지만 이 친구의 서러움을 무시했어? 무시하지 않았어? 무시하진 않은 거야. 그게 또 선지에서 이따가 물어봐.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미리 잡아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왜? 아유, 너 이 쥐똥만한 애가 어떻게 전쟁에 나왔어? 하고 외형은 같지만 너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울고 있어? 한번 얘기해봐! 하고 서러움을 얘기해라. 이 친구가 이제 그 반려가치 놓고 온 그 친구예요. 자, 들어갑시다. 라지 A부터 첫 번째 줄부터 가겠습니다. 옆에 무슨 울음소리가 나도 사람은 안 보여. 좌중이 의심한다. 이게 어인병고인가? 자, 여기서 집중! 이게 어인병고인가? 라고 얘기하는 부분, 서술자가 개입해서 얘기해주는 부분. 선생님 봐봐. 너희 서술자 개입이 뭐니?
서술자가 갑자기 들어가서 자기 주관적인 이제 평가나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는 그냥 끼어들어서 막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나는 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가끔 해. 홍길동전에서 보면 길동이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 근데 누가 더 뛰어나지? 길동이가 더 뛰어나지. 그래서 길동이가 그 자객 이름이 특제야. 특제 목을 따. 특제의 목이 때리고 굴러가니 그 장면이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 장면이 처참하다고 생각한 게 누구냐 이거지. 아니 특제가 목이 따였는데 나 좀 처참한 듯. 특제 아니겠지. 그럼 길동이도 지가 쳐놓고 처참해 이것도 아니겠지. 거기서 그 장면이 처참하다고 생각한 건? 서술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서술자 개입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라고 감이 조금 잘 잡힐 것 같아요, 얘들아. 이해됐니? 괜찮아요? 자, 그럼 갈게요. 쟤도 나도? 쟤 무슨 말만 하면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나도 괜찮아 하는 거 알아. 자, 보겠습니다. 이게 어인 본공인가? 그러니까 이게 왜 어인 본거야?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야. 울음소리 들리는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한참을 찾으니 벙거지 쓴 사람이 울고 있는데요. 여기서 벙거지가 울고 있는 있죠. 거기에 화병이라고 써놨지. 이거는 불을 다루는 병사야. 이구동성이 말하는데 이게 큰 병계로다. 저 벙거지를 잡아다가 강물에 내버려라. 지속게 울고 있으니까. 근데 한 군사가 벙거지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하자 벙거지가 더럭더럭 기를 쓴다. 여기서 더럭더럭 쓰면 으태어라고 써놨죠. 이게 왜냐면 뜻풀이가 귀찮게 구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표현상태를 잡을 때 뭐 예를 들어 으태어를 써서 뭐 어쩌고 또 음성상징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니? 이런 거 하나 체크하시고 이놈들아 내 목 늘어난다 이렇게 벙거지 모자를 잡고 이제 나와 이 새끼야 하면서 끌어내니까 내 목 늘어난다. 해학적인 부분이죠. 좌중이 크게 미안해. 벙거지를 젖혀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부채고리에 매어다는 장식품만한 작은 사람이 벙거지끈에 매달려 있다. 좌중이 묻기를 너 뭐냐? 나 화병이야. 크게 웃으며 말한다. 아이고 키는 지방울만한 게 말소리는 똑똑하네. 야 그 쥐 창자만한 네 뱃속에 무슨 서러움이 들었길래 울고 있냐 라고 하는 장면. 그래서 선생님 필기 뭐라고 써놨어요 얘들아? 쥐에 비유하는 걸 연속으로 제시했어. 근데 외형만으로 판단한 조조의 군사들이라고 써놨지. 하지만 옆에 조심. 왜소한 외형을 조롱하고는 있지만 서러움을 들어주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서러움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병이, 왜 너 무슨 서러움이 들어서 울고 있었어? 했더니, 내 서러움이 찐 서러움이야. 말해봐. 드러나보자. 내가 집에 있을 때, 새끼같이 한 마리를 잡아다가 꼬랑지에 공작 깃털을 꽂고, 약간 뭐 어떤 느낌이야? 좀 화려하게 막 장식해준 거지. 깃털을 꽂고 받침대에 놓아두고 이것저것 먹이면 온갖 정성을 다했어. 근데 급하게 잡혀오느라고 밑줄. 급하게 잡혀왔다라는 거에서 얘네가 지금 어떤 상태로 끌려왔는지가 딱 보여지는 거지. 그치? 급하게 끌려오느라고 내가 데리고 오질 못했어. 밤낮으로 그 반려까치 생각밖에 안 나. 근데 아까 울고 있던 그 까치 있지? 이렇게 얘기해. 근데 쌤 봐봐. 아까 우리는 울면서 나간 게 누구였지? 까마귀였거든. 그래서 맥락상 이거를 아까 그 까마귀로 봐야 돼. 이런 느낌이지? 얘네가 아까 그 까마귀 데리고 노래 부르면서 하하호호 놀고 웃고 놀고 있었지. 그치? 근데 이 화병을 다루는 그 병사 하나는 같이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까마귀를 봤어 못 봤어? 봤을 거야. 보고 누구 생각한 거야? 자기 반려까치 생각한 거야. 반려까치 생각하면 혹시 우리 집 까치가 날 보러 왔나? 이렇게 생각한 건데 얘네가 지금 뭐하고 있어? 자기 속마음도 모르고 얘는 그냥 즐기고 있었잖아. 노래 지어 부르면서. 이해됐어요? 얘는 장수들, 조조랑 장수들. 조조랑 장수들은 얘네한테 와서 서러움이 뭔지 물어보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가 막 즐기고 있으니까 얘 어때? 원망스럽지. 저게 내 까치일 수도 있는데 저 새끼들이 노래만 부르고 있어.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징징대는 상황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서 더욱이 반려까치 생각이 나니까 어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아까 울고 있던 까치가 나를 찾아온 내 까치야. 경망한 승상님이 누구야? 조조. 조조가 내 까치인지 묻지도 않고 지들끼리 노래만 지어서 읊고 있었어. 내 마음이 절통해서 어찌 살겠는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지. 여기서 부하가 울고 있으면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와서 어떻게 했어야 돼?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어봤어야지. 근데 그런 것도 묻지도 않고 지들끼리 놀고 있었다. 나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절통하다. 원망스럽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게 바로 앞에 보세요. 부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랬지? 부하들의 증언. 이해됐어요? 그 발언 첫 번째가 바로 여기 까치 부분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노래와 관련된 부분이라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체크해놨습니다. 자, 그러자 라지 B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좌중에 크게 웃고 말았다. 아이고 실없는 자식. 이어서 군사 하나가 썩 나서면서 야 너희는 가까운 곳 버리고 먼 곳일만 생각하냐? 집 생각하지 말고 몸이나 생각해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앞에 보세요. 필기 좀 들어갈게요, 얘들아. 요렇게 좀 잡아볼까? 지금 군사 A는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자기 두고 온 반려까치 생각하고 있었어. 그 까치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다라는 건 사실 어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집, 고향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군사들도 어떤 생각을 할까? 물론 까치는 아니겠지만 집에 두고 온 우리 내 새끼들, 또 늙은 노모,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어쨌든 집이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두 번째 이제 라지 B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멀리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해. 이게 뭐냐면 얘네를 혼내는 게 아니야. 혼낸다기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고향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이 얘기야. 근데 사실 이 얘기가 맞지. 지금 고향 생각하면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고향도 살아야 돌아갈 수 있지. 당장 네 몸부터 챙겨. 약간 요런 느낌. 반대되는 의견은 아니야. 어쨌든 같은 의견이야. 왜? 여기서 살아 돌아가고 싶거든. 이해됐니?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봐. 왜 멀리 생각하지 말아봐. 봐. 집에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당장 하루하루 살아남을 생각부터 해라. 요렇게 해석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얘들아.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장수가 똑똑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너무 오만방자해. 우리 곧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라지 B 가겠습니다. 군사 하나가 썩 나서면 야 너희는 가까운 거 버리고 먼 곳일만 생각하냐? 그 뭐야 내일 전쟁할 거 생각 안 하고 집에 돌아갈 거 생각하고 있니? 집 생각하지 말고 몸이나 생각해라. 군사가 교만하면 패한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는가? 승상님은 부하들을 생각하지 않으니 남은 것은 교만뿐이다. 이해됐니? 정여우이는 이 싸움에서 패하고 말 터이니 군사 B는요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신세는 어찌 되겠는가? 산처럼 쌓인 시체가 까마귀와 솔개가 파묻혀 끝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리을부터 읽을게요. 가련타 그리운 마음에 녹아내리는 뼈골 규방에 안한 내가 낭군 그리워하는 꿈속을 배워야 하듯 이라는 옛사람이 지은 풍월 우리를 두고 하는 말 얘들아 까지 끊어봐. 여기까지가 지금 선생님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왼쪽에? 인용. 어떤 노래를 인용한 거야 얘들아. 그게 얘도 고향이 그리운 거? 마찬가지야. 근데 얘는 지금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패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서 한 노래 구절을 인용한 거야. 그 노래 내용이 어때요? 그리운 마음이 있고 규방은 여자들이 사는 방이야. 규방의 아낙네가 남편을 그리워한대. 그게 지금 딱 누구 상황이랑 맞아? 자기들 상황이랑 맞는 거야. 지금 자기 와이프들 뭐 하고 있을까? 방에서 혼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노래가 딱 떠오른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 노래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 진짜 돌아가려면 당장 내일 걱정부터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는 날도 모를 테니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에고 서러워라. 여기서 서럽다라는 직설적인 감정 표출까지 있었습니다. 서러운 말들을 한창 하고 슬픈 눈물 도처에 흩뿌릴 때. 그러니까 얘네 지금 A든 B든 둘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고 울고. 얘는 뭐야? 일단 내일 사는 것부터 걱정해 하고 울고 있어. 둘 다 울고 있는 거야. 그때 A, B와는 좀 반대되는 결의 남자가 하나 나와. 그게 바로 C야. 이 C 친구는요, 근데 모든 군사가 다 이렇게 나약하진 않을 거야. 어떤 군사도 있을까? 조용히 해. 이왕 진짜, 이왕 나온 거. 이길 생각을 해야지. 왜 니는 질 생각부터 하고 있고 눈물 질질 짜고 있냐?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해됐지?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헝걸찬 풍채 군사 하나. 얘야.
얘는 지금 누구랑 다른 거예요? A와 B와는 의견이 좀 다른 거예요. 살기 가득 품은 그놈의 모양새가 이 세상을 꾸민냥 짐작하고 들어온 놈이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껏 막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좌중을 꾸짖으며 일갈한다. 야, 이 사람들이 의젓하지가 않네. 전쟁에 나온 놈이 고향 생각을 해서 어디다 쓰냐? 천지가 개벽한 이후에 싸움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고 한 나라의 운이 닿으면 삼국 싸움이 생기고 우리네 이 목숨들 군사가 되어 전쟁통화 이왕 나왔으니 어째 아내를 그리워하고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를 달린다고? 미안해. 치달리고 말을 타고 치달리는 말을 타고 차가 달리면 큰일 나죠. 치달리는 말을 타고 삼척검 둘러 매고 물불 안 가리고 여기 왜 이렇게 열리에 나온 거야? 오나라 한나라의 장수를 향해 달려든다. 그들의 머리를 한 칼에 베어들어 깃발에 매달아. 오, 머리를 베어서 깃발에 매달 거래. 매달아 노래를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그게 남자 대장부가 바라는 바. 그 위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해됐어요? 네. 이런 테토남이시네. 자, 그 다음에 이제 D,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자, 얘는 지금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떻게 하자? 나약하지 말자. 뭐자? 싸우자. 이기자.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야, 우리 승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라면 이제 D가 나옵니다. D. D는 지금 또 여기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D가 얘기하는 파트가 꽤 어려워, 얘들아. D가 얘기하는 거, 선생님 봐봐. 이렇게 얘기할 거야. 각각의 다 생각들은 다 존중하지. 특히 너 완전 군신유의의 표본이구나. 군신유의는 뭐냐면 충성스럽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야, 너 아주 충성스러운 대안의 아들이네. 약간 요런 식이야, 얘들아. 알겠지? 근데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패배할지 승리할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해, 얘는. 근데 그게 말이 너무 어려워. 그 패배, 자, 앞에 보세요.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진짜 멋진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 멋진, 충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근데 아까 전에, 이때 있잖아. 이때 노래 부를 때, 까마귀가 뭐 했지? 울었지? 네. 근데 우리 조조와 장수들은 뭐 했지? 웃었지.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운다라는 거는 뭐 한다는 얘기야? 패배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조조가 웃었다라는 건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패배할지 승리할지 난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해.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근데 두 번째 발언 갈게요. 두 번째 발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야. 두 번째 발언이 조금 어려워서 쓸게요. 야, 나는 내가 개가를 부를지 아니면 금의 환향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해. 자, 여기서 이거 잘 들어. 개가는 뭐냐면 승리할 때 부르는 노래야. 그래서 왜 우리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들을 뭐라 그래? 개선장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기고 돌아와서. 근데 이 개가는 승리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금의 환향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도 승리야. 이게 무슨 뜻이냐? 금의가 금으로 만든 옷이야. 좋은 옷이지, 비단옷. 비단옷 입고 환향,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이겼다, 졌다. 이겼다라는 뜻이지. 근데 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자, 근데 이거를 우리 판소리 기술에도 묘미, 언어 유희를 써요. 언어 유희를 써서 요 딱 한 글자만 바꿀 거야. 금의 환향이 아니라 소의 환향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옷을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질을 어떻게 했어요? 떨어뜨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승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의 환향은 어떤 뜻이야? 패배의 뜻을 갖고 있는 언어유희 말장난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선생님 봐봐요. 이런 거야. 야, 앞에 봐. A와 B는 우리 뭐 할 거야? 우리 죽을 수도 있어. 근데 C가 뭐야? 그런 생각 왜? 우리 승리할 수 있어. 싸우자. 그럼 D는 약간 중립이지. 내가 봤을 때 아까 까마귀 울음 불길에서 질 것 같기도 하고 조조가 웃는 거 보니 이길 것 같기도 해. 근데 또 우리가 승리할지 아니면 그지 같은 옷 입고 돌아갈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까지. 조금만 힘내요. 이제 다 했어요. 자, 가겠습니다. 군사 D로 가도 될까요, 얘들아? 네, 너도 찔렸니? 자, 군사 D.
참말로 각자의 말에 각자의 뜻이 다 들어있구나. 군신 유의 생각하니 충신의 아들이나.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너 참 충신의 아들이다. 이거 누구 말하는 거야? C 얘기하는 거야. 화살표 쳐놨죠? 너 참 충신의 아들인데 내가 언니 생각해봤을 때 까마귀의 새벽 울음과 승상의 웃음소리. 내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 대비되는 어휘라고 써놨죠? 까마귀 울음에다가 패배 쓰시고 승상의 웃음소리에다가 승리 쓰셔야죠. 승리할지 패배할지 참말로 모르겠다. 너의 신세 뭐야? C 같은 애들을 말하는 거야. 너 같은 애들이 승리해서 고향으로 돌아갈지 그지 같은 옷 입고 고향으로 돌아갈지 잘 모르겠구나.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여기 어휘 요거 풀이 요거 그 발음 유사한 거 갖다가 말장난 치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상대방의 판단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을 지금 미루고 있는 장면이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문제 풀러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빨리 갈게요. 자, 풀이는 거의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다 디테일하게 선지 하나하나 다 거의 설명을 해줬거든요. 자, 1번 가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아까 전에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부분. 체구가 왜소하다는 점에서 서러움을 토로하는 화병의 행위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무시한 거야? 얘들아, 화병의 행위가 뭐야? 울었어. 그 울었던 것에 대한 행위는 무시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사실 무시한 건 뭐야? 그의 왜소한 체력을 무시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서러움을 토로하는 이 부분이 빠졌다면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하지만 서러움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1번에 2번 초록색깔 볼게요. 조조는 자신의 군사가 거짓으로 항복한 것을 주유와 노숙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야, 이거 지금 선지 너무 불친절하지 않니? 앞에 본문만 생각하면 선생님 설명이 있었으니까 니네가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없었으면 저게 뭔 소리야 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수특을 공부할 때 혹시 국어 정시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짜증낼 게 아니라 와, 이거는 미리 공부 안 했으면 몰랐겠다. 이렇게 정보로 삼으시면 공부하는 자세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는요. 선생님이 뭐 다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쉽기 때문에 굳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갈게요. 2번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있죠? 이거 다 파란색 체크돼 있던 부분이야. 그거 다 설명 하나하나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그래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을 아까 기억납니까? 우리 누가 말하는 장면이었지? 라지 씨가 얘기하는 장면이었어. 그 노래 인용하는 부분. 노래를 인용하는 부분, 직설적인 감정 표현을 사용해서 라고 얘기했는데요. 저 이거 C가 얘기하는 거 맞니? 아우, 미안해. 그래서 뭔가 찜찜해서 나도 지금 돌아갔어. B였어요. 자, 왜냐면 에고 서러운지고라는 멘트를 C가 쓸 법한 멘트가 아니라가지고 순간 움찔했네. 자, B가 말하는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의 미래의 일에 대한 판단을 바꿨다? 좋게 생각하다가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 반대도 아니죠. 처음부터 얘는 끝까지 뭐 하고 있어? 우리 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꿨다라는 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병이 조조에게 불만을 가지는 계기가 노래다. 맞죠? 왜 불만을 가졌지? 저 까마귀는 내 까치일 텐데 저 새끼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자, 반어 설명했었습니다. 자기는 인생무상 생각하지 않는데 인생무상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장군과 유복의 관점 차이 뭐야? 장군들과 조조는요. 노래 행위 자체만 즐기고 있었지. 근데 유복은 어땠지? 내용을 봤지. 이해됐나요? 관점이 달랐네요. 자, 조조가 장수의 답을 듣고 크게 만족감을 느끼는 건 맞지만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나 4번 선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왜냐면 보통 그 노래 즐겁다 참 좋다 하고 만족했으면 그걸로 뭐 이렇게 훅 이렇게 넘겨 짚을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거든 지금 선지 자체가. 이해됐니? 내신스럽지 않냐 선지들이 다?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전쟁의 승패를 예측하고 유복과 조조가 갈등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내세요. 4번 가겠습니다. 4번 보기 텍스트 읽었기 때문에 선생님 굳이 읽지는 않고요. 자, 4번 바로 가겠습니다. 화병은 경망한 승상님이 글만 지어 읊었고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절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쟁의 무의미함이야? 아니면은 조조의 어떤 비인간적이고 부정적인 면모니? 후자지. 전쟁의 무의미함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지? 사실 이렇게 얘가 지금 여자 빼앗으려고 전쟁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전쟁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알맞지 않은 매칭. 이해됐어요? 이 부분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선지들 선생님이 이미 다 설명 다 했던 부분들인데요. 5번만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5번은 좀 멘트가 마음에 들어. 자, 보자. 아랫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니 남는 것은 교만뿐이라고 말하며 조조를 비판하는 군사의 말은까지 끊어보세요. 부하들을 돌보지 않은 조조의 모습이 밑줄 쳐져 있죠? 당대 사람들이 염원했던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근데 요렇다라는 건 이렇게 자기들이 바라는 그 모습과 거리가 먼 지도자의 모습을 여기다 내세워 놓은 이유가 뭐야? 지도자님들아,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바라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필기를 선생님이 어디다 갖다 놨냐면 147페이지. 자, 147페이지 보시면 분홍 색깔 가겠습니다. 자, 분홍색에 발언 1, 2 보입니까? 발언 1, 2에 내가 뭐라고 써놨지? 백성들이 염원하는 지도자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라고 거기다 써놨죠? 그렇다는 건 이와 반대되는 지도자를 원해라는 염원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요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 하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딱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요게 봐봐. 원작을 우리가 어떻게 한 거지? 재구성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원작이 외국 문학이란 말이야. 이 외국 문화를 수용할 때 어떻게 했다? 주체적으로 수용했다라는 점에서 또 우리 국문학에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48페이지. 자, 148페이지 까만색 네모 박스 보이나요? 자, 까만색 네모 박스 아랫부분에 분홍색 이후부터 읽겠습니다. 다른 나라 작품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밑줄 외국 문학을 주체적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체적 동그라미, 수용에다가 동그라미. 여기까지 됐니? 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오늘 적벽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불러주시면 됩니다.